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다뤄볼 해설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발적인 AI 붐과 저 우주 공간의 거대한 상업화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며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파헤쳐 볼 텐데요. 이제 우주는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무대가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절대적인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죠. 그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압도적인 숫자부터 띄워놓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기도 벅찬 이 금액은 바로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목표로 삼고 있는 기업 가치입니다. 새로운 우주 경제 판도에 얼마나 막대한 자본이 걸려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죠. 대체 시장은 왜 스페이스X에 이런 천문학적인 가치를 매기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요 흐름입니다. 첫 번째, 우주산업의 새로운 전환점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 지구의 삼중 병목 현상을 진단하고요. 세 번째로 이 모든 걸 뒤집을 우주 데이터 센터의 부상, 네 번째는 스페이스X의 수직 계열화, 마지막으로 D2D와 우주 방산 모멘텀까지 논리적으로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주산업이 맞이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에 대해 알아보죠. 앞서 말씀드렸듯 이제 우주산업은 꿈이나 비전만 파는 게 아닙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성장세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보실까요? 2026년까지 스타링크 가입자는 2년 연속 2배씩 껑충 뛰어 1,84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엄청난 가입자를 기반으로 발사 서비스와 xAI 사업부를 합친 스페이스X의 전체 매출은 거의 300억 달러, 정확히는 295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그야말로 실질적인 캐시카우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한번 보세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대비 매출액 배수가 무려 58배입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휩쓰는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14.5배고요. 엄청나게 고평가 받는다는 팔란티어가 43.3배인데 이걸 다 가볍게 뛰어넘어요. 시장이 왜 이렇게 압도적인 프리미엄을 줄까요? 바로 스페이스X가 미래의 혁신적인 인프라 그 자체를 지배할 거라는 걸 가격에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프라가 대체 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의 시선을 잠시 지구로 돌려봐야 합니다. 두 번째 파트, 지구의 삼중 병목 현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마주한 현실적인 한계를 짚어보죠. 우주로 향하던 시선을 다시 땅으로 내려보면 참 답답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현재 지구는 전력, 인허가, 비용이라는 무시무시한 삼중 병목 현상에 꽉 막혀 있거든요. 텍사스의 경우를 볼까요?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수십 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요청이 쏟아지는데 실제로 승인 떨어지는 건 1년에 고작 1기가와트 수준입니다. 게다가 부지 구해서 인허가 받는 데만 2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이 걸려요. 장비 비용은 또 어떻고요? 가스터빈 비용이 6개월 만에 50%나 급등해서 킬로와트당 3,0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만약 1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 구축이 5년 지연된다? 그 기회비용만 무려 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시작도 전에 조 단위의 손실을 보는 거죠. 이 전력 소비량 전망 그래프를 보시면 위기감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3년 14.7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무려 606테라와트시로 4배 이상 폭등할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지상 전력망으로는 이걸 감당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전력망을 통째로 갈아엎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정말 기발한 대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우주 데이터 센터의 부상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우주 궤도에 올린다? 처음엔 약간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교표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구에서는 전력망 승인받아야죠. 열시키려고 엄청난 비용의 냉각 시스템 돌려야죠. 비싼 땅도 사야 하잖아요. 근데 우주로 가면 어떨까요?
부동산 제약 따위 없이 무한대로 넓혀갈 수 있고 구름 한 점 없는 태양광으로 24시간 내내 공짜 에너지를 얻습니다. 게다가 진짜 대박인 건 영하 270도에 달하는 우주의 진공 상태, 즉 3켈빈의 환경 덕분에 발열 문제를 전력 1도 안 들이고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궁극의 무료 냉각 시스템이죠. 물론 현실적인 스케일은 좀 냉정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축구장만한 크기의 국제 우주정거장 ISS 아시죠? 거기서 만들어내는 전력을 다 끌어다 써도 구동할 수 있는 최신 AI 칩은 고작 100개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업용 우주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수킬로미터 단위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대한 태양광 패널 어레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스케일의 인프라 공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스페이스X의 이 테라팹 로드맵을 보시면 그 엄청난 스케일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우주의 그 독한 방사선을 견뎌내는 D3 칩을 직접 양산하려고 초기 자본 550억 달러 투자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꿈이 뭐냐고요? 무려 1테라와트급의 우주 컴퓨팅 인프라를 깔아버리는 겁니다. SF 영화 속 세트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치밀하게 실행되고 있는 마스터 플랜입니다. 게다가 이게 일론 머스크 혼자만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대 빅테크들 이미 다 뛰어들었어요. 구글은 2027년 발사를 목표로 프로젝트 선캐쳐를 진행하면서 자사 TPU 칩이 우주 방사선에 버티는지 테스트 중이고요. 엔비디아의 스페이스 원 모듈, 스타클라우드의 궤도 LLM 런칭까지 2030년대 중반 상용화를 정조준한 진정한 우주 데이터 센터 경쟁의 막이 이미 오른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수많은 기업 중에 누가 이 판의 승자가 될까요? 바로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수직 계열화 전략을 봐야 합니다. 스페이스X가 가진 이 철옹성 같은 해자를 한번 보시죠. 이들은 자회사 xAI를 통해서 스스로 AI 컴퓨팅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칩도 테라팹에서 직접 만들고요. 데이터 통신은 스타링크로, 발사는 펠콘과 스타쉽으로 해결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스스로 통제합니다. 반면에 경쟁사들은 어떨까요? TSMC 같은 외부 파운드리에 비싼 돈 주고 줄 서야 하고 발사체도 남의 것 빌려 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경제성이나 속도면에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쟁을 완전히 끝내버릴 궁극의 치트키, 바로 발사 비용입니다. 킬로그램당 50에서 100달러. 스타쉽의 완전 재사용 시스템이 안착하면 화물을 우주로 보내는 비용이 이 수준까지 폭락하게 됩니다. 보통 우주산업에서 상업적 손익분기점의 마지노선이 킬로그램당 200달러라고 하는데 이 벽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리는 혁명적인 단가죠. 자, 그럼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서 실제 청구서를 한번 뽑아볼까요? 1기가와트 규모의 인프라를 10년간 구축한다고 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스페이스X가 직접 우주에 지으면 약 270억에서 404억 달러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인허가 기다리며 꾸역꾸역 지상에 지으면 지연 비용까지 합쳐서 최대 900억 달러가 깨집니다. 다른 경쟁사가 우주에 지으려고 해도 800억 달러 이상이 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스페이스X가 우주에 짓는 게 지구에 짓는 것보다 오히려 반값 수준으로 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재무적으로는 이미 완벽한 체크메이트 상황이 셈이죠. 자, 어느새 마지막 파트네요. 5번째, 미래가 아닌 당장의 모멘텀인 D2D와 우주 방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조금 먼 미래라면 당장 지금 시장을 뜨겁게 달구며 돈이 돌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내 폰과 위성이 기지국 없이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D2D 서비스입니다. 2026 FCC 승인을 앞두고 있고 아마존은 벌써 글로벌 스타를 덥석 인수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죠. 거기다 우주 안보 구축 사업인 1,850억 달러 규모의 골든돔 프로젝트는 이미 32억 달러어치 초기 계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주가 거대한 통신혁명이자 가장 핫한 국방 비즈니스의 최전선으로 떠오른 겁니다. 오늘 이 해설 자료를 쭉 따라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꽉 막힌 지구 인프라의 한계, 그리고 그걸 무한대로 풀어버릴 우주의 잠재력. 아마 머지않아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쓰는 AI의 두뇌가 지구 대기권 밖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 떠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미래의 데이터, 과연 언제까지 이 좁은 지구에만 묶여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